오늘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주제로 여러분과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데요. 어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충청도에서 정청래가 박찬대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사실상 뭐 두 배 정도 차이로 권리당원 이겼는데요. 오늘도 영남에서 사실상 어제와 비슷한 수치로 이겼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전당내에는 김어준과 이재명의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한 4, 5일 전에 이재명이라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박찬대에 대해서 공개 지지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이 내 최측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김용하고 정진상이라고 했는데 옥중에 있는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변호사를 통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거 어제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이 굉장히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지금 대통령 되지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전당대회에 본인이 원하는 박찬대를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아이템을 뭐 어떤 거를 할까? 여러분도 조금 황당하고 답답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어떤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강선우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여성갑질부 같은데 여성가족부 후보자로 제가 볼 때 강선우를 무조건 고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김진숙 후보자는 지명 철회를 했는데요. 강선우는 고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요즘 뭐 여러분 잘 알지만 흑석 김의겸 선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흑석 김의겸 선생. 근데 오늘 차관급 인사를 했는데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김의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때 다주택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청와대 입이라고 불리는 이 김의겸 씨가 돈 대출 이빠이 받고 투자해가지고 흑석동에 재개발이죠. 재개발 관련해가지고 완전 올인하지 않았습니까? 내로남불의 전형이었고 무엇보다도 또 이분은 흑석동 말고 청담동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황당한 문제 제기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법적 민사 소송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한겨레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인데 사실상 저도 이제 20년 가까이 KBS 기자를 했지만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른바 첼리스트와 옛 남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김앤장 사람들과 우르르 심야에 한 30여 명 넘는 사람이 술을 밤새 마셨다. 그런 속된 말로 헛소리를 냈는데 이 사람이 기자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첼리스트와 통화도 안 해봤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관계가 맞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란 작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그 의혹을 제기했던 그 남자친구가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남자친구는 그 첼리스트란 옛 여자친구의 어떤 녹취에 대해서 제보할 때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첼리스트의 죄가 만약에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첼리스트한테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기자로서도 그렇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했냐면 이재명 정부의 인사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 위치가 인사혁신처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을 했냐? 최동석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첼리스트
이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옹호하는 유튜브에 나서 그런 진짜 뭐 제 말이 과한 게 아니라 그런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이재명에 대해서 또 유튜브에 나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가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은 본인한테 쫓겨나는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자리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 이재명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늘이 낸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나로서는.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볼 때 인사혁신처장 자리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이 뭡니까? 인사를 하는 사람 아닌가요? 야, 진짜 이런 사람을 준다는 게 참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강선우는 고하고 이진숙은 아웃시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강선우는 이 인사혁신처장 최동석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재명에 대해서 한없는 해바라기잖아요.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갑질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해대면서 이재명 당대표 제가 볼 때는 그 단식 쇼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막 누우니까 이부자리 이렇게 덮어주면서 했던 그 모습 보면 좀 오글거립니다, 사실. 근데 그런 사람 우리가 아무리 갑질이고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은 국회 장관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크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재명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사실상 그립감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제가 볼 땐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레임덕의 누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본인이 대통령인데 당대표도 일정 부분 힘을 썼는데 이게 먹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반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제가 볼 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청래가 계속 이기니까 정신줄을 좀 놓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강선우하고 이진숙 모두 날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연이 없는 이준숙은 날리고 그것도 날리는 과정이 지명철회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땐 자진 사퇴에 어떤 공간을 열어주는데 자기 사람이 아니다 싶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일종의 좀 비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강선우는 살리고 그리고 또 차관급 인사에서 보여준 이재명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직이라는 것을 나눠주는 행태 이런 것을 조금 비판을 할까 합니다. 그럼 잠시만요. 여러분 그 댓글창 한번 보면서 좀 제가 보겠습니다. 귀팅하겠다. 겨울공주님 귀팅하셔도 되고요. 야옹이님 강선훈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인 거죠. 맞습니다. 눈팅 귀팅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해. 야옹이님 너무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수님, 어쩌면 강선우를 임명하기 위해서 이준석을 들러리 세웠다는 느낌도 듭니다. 맞죠? 이쪽이 굉장히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챙기고 이진숙은 더 짓밟는 거 아닙니까? 장일선님 감사하고요. 야옹이님, 지수님, 그 다음에 백강훈님, 전동식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아이템 관련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전당대회, 두 번째 어제 충남에 이어서 오늘 저희가 열렸습니다. 영남에서 열렸는데요. 오늘도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청래가 박찬대를 또 이겼습니다. 지금 보면 이틀 연속인 거죠.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정청래가 충남에서 이겼을 때만 하더라도 뭐라는 얘기가 있었냐면 정청래가 마포가 지역국입니다. 마포 을인가 그럴 텐데 서울 마포 을이긴 하지만 고향은 충남 논산입니다. 그래서 뭐 충청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충청의 권리당원들이 일정 부분 뭔가 정청래한테 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영남에서 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투표 결과 정 후보가 정청래가 62.55%고 박찬대가 57.45%라서 이게 약 25%인데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어제하고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제도 한 62%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찬대도 해서 한 25%포인트 차이입니다. 사실상 러프하게 본다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충청이 꼭 정청래가 논산이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충청과 영남을 봤을 때 그래. 잠시만요. 지금 올려주신 내용 보면 수미고 결과적으로 양이원형 같은 작자를 놓으니 강선우가 순한 맛일 것 같습니다. 갑질은 괘씸하지만 양이원형 오는 순간 차별금지법 발의될 거고 가족정책 지읒된 뭐 사실 양이원형하고 강선우하고 참 재밌는 게 있는데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강선우하고 양이원현이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단식 쉬어하면서 이렇게 누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양이원형도 있었고 강선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강선우가 우리가 화면을 봤을 때 강선우가 이불에 이렇게 주섬주섬하면서 입을 아주 정성스레 해주고 있을 때 양이원형이 그 앞에서 쭈뼛쭈뼛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야, 강선우 얘 진짜 너무 진짜 오버한다. 그런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양이원형은 비례대표 다음에 어디 공천을 안 줬죠? 네? 그런데 강선우는 공천받지 않았으니까 아마 지금 양이원형이 보면 강선우가 고소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정청래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게 얘네들이 8월 2일 날 되는데 권리당원이 전체 이제 65% 권리당원, 대의원이 15%, 국민이 30% 여론조사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전당대회 추이를 보자면 우리가 볼 때 지역을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 권리당원의 지역별 분포 정도를 보면 수도권이 한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호남이 30%가 넘어요. 그래서 사실 호남하고 수도권을 본다면 사실상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노골적으로 힘을 쓴다고 했을 때 권리 당원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의 측근이 7월 15일 날, 15일 날, 14일 날 정도에 김용이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지금 깜빵에 있거든요. 깜빵에 있는데도 변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최선을 다해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 내란 세력 척결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약속해준 박찬대 의원에게 감사하고 당대표 선출되길 응원한다. 응원한다. 당대표, 그래도 박찬대라는 사람이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도 했는데 본인이 그냥 하대하고 있죠. 또 뭐라고 얘기하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은 제도개혁 및 조직검찰의 인적 청산이 수반돼야 한다며 내란 속의 윤석열 구속에 그치지 말고 윤석열 수사 및 정치 검찰들이 반드시 단죄를 받아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힘내주길 바란다. 웃기지 않습니까? 이런 김용이 어떤 사람이냐? 대장동 정치자금하고 뇌물 사건으로 해가지고 뇌물 받은 혐의로 2심에서 5년 징역형을 받은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온 그 박찬대한테 힘내주기 바란다,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란 이재명이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도 깨지고 오늘도 깨졌어요.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박찬대와 정청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김어준 지지자는 정청래, 이재명 지지자는 박찬대를 민다. 이 부분을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주 정확하게, 적확하게, 적확하다는 표현보다는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랑도 패널을 할 때 민주당 패널로 나온 사람인데 이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좀 묘하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어준 씨 쪽 지지층은 정청래 의원을 미는 경향이 강하고 이재명 대표 쪽 지지층은 박찬대를 더 지지하는 쪽으로 섰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정청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에 정청래라는 사람은 이른바 배지였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그 당시에 이재명을 봤을 때는 그때 정동영을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그때 선대위에 있을 때 여러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제대로 같은 줄에 앉지도 못했어요. 하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 정청래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생각하겠습니까? 제대로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2018년도에 정청래가 그때는 문재인 정부가 잘 나갈 때니까 그때는 친문이 주류고 친이는 사실상 비주류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대선 주자로 부상하기 전입니다. 왜냐? 박원순도 있었고 안희정도 있었고 김경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희정은 김지은 씨 때문에 훅 가고 그 다음에 박원순은 또 미투 때문에 그렇게 훅 가고 그 다음에 김경수는 드루킹 사건으로 훅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뭔가 민주당에서의 대선 주자들이 다 날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무혈 입성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입만 열면 발언만 하면 당내 분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2023년도에 단식 쇼할 때 정청래가 전해철 이른바 삼철로 불리는 전해철 대표적인 친문이죠. 그 사람하고 막 웃는 모습이 또 찍혔어요. 그래서 왕수박이라는 이런 꼬리표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그래서 왕수박으로 찍혀서 특히나 또 최민희 같은 경우도 정청래를 공개 지지해서 왕수박이라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개딸들한테.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권리당원 쪽에서 정청래한테 쏠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의 끝발이 떨어졌다. 두 번째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는데 이재명이 그 민주당의 개딸들 볼 때는 중도 코스프레 하거든요. 보수도 아니고 중도도 아니고 코스프레 하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발언,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하고 뭐 껄핏하며 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뭐 추석 때 귀성길 고향 갈 때 검찰 개혁했다, 검찰 해체됐다 이런 뉴스 듣게 하겠다. 정광석화처럼 이런 개혁, 뭐 언론개혁, 뭐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떠벌리는 인간을 좋아하는 그 권리당원 이런 속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권리당원은 그렇습니다. 권리당원은 그런데 이재명이 그렇다면 권리당원은 그렇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하고 일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권리당원은 55%. 그렇다면 대의원 쪽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이나 대의원 쪽 같은 경우는
박찬대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율이 15%잖아요. 그리고 권리당은 55%입니다. 이건 크게 영향을 안 되고 그렇다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박찬대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 봤는데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응답자 전체를 한 조사에서 정청래가 30 정도 나오고요. 박찬대가 29%좀 팽팽합니다. 2주 전에 비해서 정청래는 2% 하락하고 박찬대가 1% 올랐대요. 근데 앞으로의 추이가 8월 2일이에요. 채 2주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추세에서 박찬대가 확 오를 가능성이 없는데 문제는 이건 전체고 민주당 지지자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느냐?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로 국한을 할 경우 정청래가 47, 박찬대가 34입니다. 권리당원보다는 격차가 좀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에서조차도 47대 34, 그 정도면 한 10%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박찬대보다는 정청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재명이란 사람은 박찬대를 좋아하고 김어준이란 사람은 정청래를 좋아할까? 우선적으로 김어준은 야권의 대표적인 스피커 아닙니까? 밤의 대통령으로 불리는데 이 사람은 김어준 같은 경우는 사실 친문 쪽 사람들이랑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김어준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사람들을 쭉 보면 공천하거나 뭐 했을 때 사람들을 쭉 불러 겸손은 힘들다. 겸손은 힘드니까 겸손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여튼 그런 황당한 이름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사람들을 쭉 모읍니다. 그런데 그 김어준이 지난달 27일인가 한 3일 동안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인가요? 거기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합니다. 그때 문재인이 와요. 문재인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김민석도 오고 정청래도 오고 또 우원식도 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재명이 뭐 보내거나 박찬대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청래가 처음 당대표 도전한다고 했을 때 김어준 그 프로그램 겸손은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박찬대는 가지 않았어요. 박찬대는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27일에서 29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아레나에서 했는데 이때 보면 늘 이런 기획하는 애 있잖아요. 탁현민하고 김어준이 만들었는데 그때 뭐 거의 몇천 명씩 왔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뭐 티켓 값이 뭐 10만 원 내외라고 하는데 여튼 그렇게 갑니다. 거기 뭐 개딸들도 가겠지만 아무래도 거기는 문과 애들이 좀 많이 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기 또 김경수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는 친명 애들보다는 문재인 쪽, 친문 쪽 애들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어준, 문재인이라는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이나 한 사람이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김어준, 형님이라고 불러봐. 그러니까 김어준이 형님 이렇게 화답하고 뭐 자기들끼리 생쇼하는 거죠. 정권 교체했다고 해서 신나하는 건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뭐냐? 김어준이 이런 행사하는데 이른바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박찬대 입장에서도 여기 얼마나 개딸들, 물론 여기는 문파 애들이 많이 가겠죠. 문골 오소리 애들이 많이 가겠지만 그럴 때 가서 뭔가 해야 되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재명은 박찬대를 물고 김어준은 정청래인데 이 정청래가 또 친했던 사람이 누구냐? 정봉주입니다. 정봉주, 주진우, 그 다음에 뭐 그런 까라, 김어준. 그런데 그 정봉주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도전할 때
최고위원회 누구누구 나왔냐? 최고위원회 저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봉주, 김민석, 뭐 전현희, 이현주, 기타 등등 나왔는데 거기 아마 이따가 언급할 강선우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강선우 아웃되죠? 표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때 한참 1등이 정봉주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김민석을 1등으로 꽂히기 위해 가지고 차에 타고 어떻게 합니까? 라방 비슷한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왜 김민석 후보는 뭐 표가 안 나오죠? 이 말 하니까 개딸들이 싹 동원돼 가지고 김민석을 1위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몽주를 내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재명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당일 때는 뭔가 세게 말하는 사람, 강력히 얘기하는 사람. 그래서 정청래가 본인이 자칭 정대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나올 때 대포에서 점 하나 찍어서 대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뭔가 쓰임이 있었지만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그런 사람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정청래라는 사람이 나를 예전에 하대했던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8년도에 이재명은 말만 하면 당내 분란만 일으킨다. 그리고 그때 확실하게 쐐기를 받아요. 나 이재명 그냥 싫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지금 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속이 그냥 요만해가지고 그런 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전 정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같이 가지만 지금 내가 다 권한을 다 받잖아. 그런데 나한테 예전에 그냥 싫다는 인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김영 통해 가지고 박찬대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제가 좌불안석이다. 그래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누구냐? 정청래한테 박찬대가 얻어맞은 게 아니라 이재명이 뺨을 2대 그냥 딱딱 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기 멀리서 코털 달린 사람이 웃고 있겠지. 막 웃고 있겠지. 제가 볼 때 또 누가 웃을까요? 또 누가 웃을까요? 문재인도 웃지 않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사실상 정치적으로 아웃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재명이 어떻게 되치기 한지 아십니까? 해경군 김씨 있잖아요. 해경군 김씨. 해경군 김씨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뭐 비판을 했고 뭐 아들 관련해서 그 가족 관련해서 공격해서 그걸 알아보니까 해경군 김씨 김혜경이라는 게 쫙 됐는데 그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되치기를 했죠. 되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문준용 씨 얘기를 걸고 넘어가면서 되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경군 김씨 문제하고 그런 것들이 상쇄가 됐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때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그래서 그때 유야무야 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문재인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문재인이 이재명에 대해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시선. 그래서 특히나 지금 대북송금 김성태 쌍방울을 통해서 이른바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그 의혹 관련해서 이른바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한 7, 8년 먹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입장에서 무리수를 뒀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대선 주자로 경기도 지사에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고 싶은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때 2018년인가요? 북한을 갈 때 경기도가 어떻습니까? 북한하고 접경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인데 이재명을 무시하고 서울시장 박원순하고 경기도지사 최문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그때 박원순은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북한과의 관계를 뭔가 뚫어야 된다. 그런 관측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필요가 있어서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의 가장 신복이거든요. 그래서 이해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과 중국과 이런 연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북한에 뭔가 가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뭔가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노래와 성과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불법 대북 송금이란 게 그냥 갑자기 이런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이유가 있고 배경과 맥락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과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좀 거시기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할 때 차관 인사도 할 텐데요. 차관 인사 중에서 좀 황당한 분 있지 않습니까? 차관 인사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 여기에서 차관 인사 오늘 4명을 했는데 김의겸 이것도 황당하지만 차관급 새만금 개발청장 황당하지만 또 황당한 인사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문재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문재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 문재인을 비판했던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이란 사람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차관급 인사 이따가 제대로 다시 한번 짚을 텐데 그런 인사를 씀으로써 문재인을 한 번 더 속된 말로 야지를 논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재명을 한 번 더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참 뒤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저는 그 이재명과 박찬대 그리고 정청래와 김어준 이런 구도에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다고 하는데 정청래가 강선우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또 박찬대가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강선우에 대해서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 이게 또 다음 강선우 얘기와 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박찬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개인적으로 김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면서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강선우 의원에 대한 지지는 있다면서도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사람으로서 동료 의원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 인사권자의 마음을 고루 생각해야 한다. 이게 여당 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운신의 폭을 좀 넓혀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땐 박찬대가 이재명의 본심을 몰랐던 거예요. 이재명이란 인간이 어떤 사람이냐? 나한테 아첨을 하는 사람, 남들한테 갑질을 다 해도 됩니다. 위증해도 됩니다. 강선우가 갑질했죠? 국회 내에서 선사했죠?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그거 위증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 여러 혐의 중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거짓말 관련한 게 너무 많잖아요. 검사 사칭했죠. 허위사실 유표죄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 공표죄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 위증 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 남들을 거짓말 시키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거짓말로 얼룩덜룩 그렇게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 강선우가 갑질 좀 했다, 그 위증했다.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런 생각을 할 텐데 또 갑질하면 이재명 아닙니까? 법인카드 가지고 초밥, 소고기, 샌드위치 그리고 서울로 일자 삼투 사게 하고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 팀을 동원해가지고 배우자 팀 어떻게 보면 공적 임무를 하려는 사람들을 배우자 팀으로 구성해가지고 관용차도 또 자기 마누라 김혜경 씨 오고 가는데 사적으로 그걸 쓰게끔 해서 요 법인카드와 관용차 문제로 해가지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물론 지금 중지는 됐죠. 이렇게 자기가 갑질의 선두주자
위증과 거짓말의 선두주자다 보니까 강선우가 이거 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찬대가 이재명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런데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정청래가 뭐라고 얘기했냐? 여성가족부 강선우 곧 장관님 힘내시라며 발달장애 딸을 키우는 엄마의 심정과 사연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응원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강선우 씨의 자제분이 발달장애가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움을 하지만 저는 역으로 본다면 자기 자식이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본인의 그 태도는 더 어떻게 보면 겸손해야 되고 겸허해야 되고 더 조심조심 해야 되는데 본인은 직위를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직위를 이용해서 보좌진 갑질, 병원 가서 나 국회의원이야 갑질, 보좌질 관련해 가지고 또 자기 이사할 때 동원했다 갑질, 그리고 또 최근에 나온 게 성대에서 있을 때 2017년도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선 나오니까 또 쪼르륵 따라가서 부대변인 하겠다고 하면서 강의 다 내팽개치는 그런 또 학교 갑질의 때와 장소가 없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갑질의 영역을 파괴하는 무한 갑질의 전형을 보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강선우 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강선우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또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뭐랄까요? 이 강선우 씨는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나한테만 잘하면 남들한테 다 갑질을 하더라도 나한테 아첨과 아부만 하면 된다는 그 인식,